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활용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활용 강좌에서 모핑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핑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모핑 효과를 내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동 경로를 적절히 활용해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게 바로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마치 위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있고 뒤에서 이제 글자들이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글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글자가 색깔이 바뀌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한번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그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내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눈은 하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경색이 너무 밝거나 낯을 배경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미지에 눈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찾을 수 없을 때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잘 활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프리픽 사이트로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노우 랜드스케이프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미 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쓰기보다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윈터 랜드스케이프 엘레멘트 셋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저작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이므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툴로 이용하시면 깨지지 않게 어떤 편집도 가능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리미엄과 프리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자,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프리픽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이 라이센스 정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닫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눈사람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사람은 영어로 스노우맨이죠. 그래서 스노우맨을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눈사람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저작자가 있고 다운로드 그리고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이제 프리픽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레이아웃을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빈 화면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적용해서 마치 밤 하늘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배경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배경 서식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적용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중지점이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색상에서 밤하늘이기 때문에 파란색 중에서도 좀 진한 어두운 파란색을 이와 같이 상단에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지점을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맨 위에보다는 조금 덜 어두운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지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약간 좀 밝은 색으로 이와 같이 색깔의 어떤 패턴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지점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조금 밝은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또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어두운 파란색을 넣어 주시면은 계략적인 이러한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다운로드에 윈터 랜드스케이프 엘레멘트 셋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JPG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 이미지들의 어떤 조각들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자르기 해버리면 다른 것들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해당 이미지를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자르기 조절점을 이용해 먼저 집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잘랐으면 요거를 한번 확대를 해 보시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 배경이 투명하지 않고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조정 항목에서 색을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가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커서가 스포이트로 바뀌었을 때 이 흰색 배경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배경에 흰색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모양을 적절한 크기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보기 좋은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키우시면서 이게 이미지가 좀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크기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나무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제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자를 때 문제가 됩니다. 한번 잘라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이와 같이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나무가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자르기로는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시고 자르는 방법은 이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직접 이 나무의 테두리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무와 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 앞에 있는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 항목에서 이 도형 병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차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해당 나무만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서식 탭에 있는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을 해 주시고요. 하얀색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주시면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사라지고 투명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보다 크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를 이제 맨 뒤로 일단 보내기를 해 둡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들도 또 추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눈에 쌓인 나무를 이와 같이 자르기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높이도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자, 이것도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 이 그림 서식에서 조정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해 주시고 이와 같이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이거를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기를 약간의 조절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물들도 조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자르기에서 이 펭귄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펭귄을 자르고 한번 이 펭귄을 키워 볼 텐데요. 자, 이것은 지금 이 하얀색 얼굴이 있기 때문에 색을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서식에서 조정의 색을 선택해 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해서 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 이 펭귄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투명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홈탭에서 이전으로 되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서식에 가시면 이 조정 그룹의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제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투명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배하고 얼굴 부분이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투명하게 된 부분을 투명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제거 메뉴에 보시면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계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얼굴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경 내용 유지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펭귄 모양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펭귄을 추가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슴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사슴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잘 잘라집니다. 크기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위아래 조절을 잘 하셔서 이미지를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이 크기를 키워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요거는 그냥 흰색을 투명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림 서식에서 조정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사슴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집 앞에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해서 이미지 그룹의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이 다운로드에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눈사람에 대한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펭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하얀색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그림 서식에서 배경 제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 팔 부분이 하얀색이 나와 있죠. 요거는 제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영역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팔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해당 부분이 제거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한 영역을 표시를 해서 이 모자 부분이 지금 약간 잘렸죠. 그래서 이 잘린 부분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해서 잘리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발 그림자 부분이 지금 잘려 있는데 이것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와 같이 표시만 해주시면 해당 부분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다 되었으면 변경 내용 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팔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경 제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보관할 영역 표시를 해서 이 팔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조금만 표시를 해주시면 해당 부분이 모두 표시가 되는 상태, 그리고 변경 내용 유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 눈사람이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집 앞에다가 적절하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기본적인 이런 상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바닥이 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화면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를 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셔갖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어떤 모습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눈이 쌓인 듯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이 채우기 색상은 이와 같이 흰색으로 넣어 주시고 이것을 다시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어두운 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일단은 다 흰색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보시면서 요거를 선택해서 다른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눈이 쌓인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펭귄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겠죠? 펭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눈사람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이미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눈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만들 때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기본 도형 중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면 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정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라데이션 효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채워 주시고요. 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넣어 줍니다.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이 그라데이션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부터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 도형 서식 창에 이 종류가 방사형으로 되어 있죠. 이 방사형이 아니라 이것을 경로형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어두운 색부터 하얀색까지, 즉 가운데가 어두운 색이고 바깥쪽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모두 다 흰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흰색, 맨 가에도 흰색. 그리고 이제 이 중지점 1번부터 선택해 주시고요. 자, 1번이 안쪽이죠. 여기에서 1번의 투명도는 10% 정도 혹은 20% 사이에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은 50에서 60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점 있죠? 마지막 지점을 선택해서 자, 이것의 투명도는 100%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빛과 같은 효과가 되었죠. 자, 이 빛과 같은 효과를 이와 같이 축소를 해 주시면 바로 이게 눈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이것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최대한 좀 줄여 주시고요. 자, 이것을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를 좀 줄이셔갖고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테마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클릭해 주시면 이 더보기에서 옵션 항목이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일반에 가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피스 테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흰색을 제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바깥에 이와 같이 눈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주시고 이 중에서도 이동 경로 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이 눈이 있는 데까지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아래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이걸 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타원 19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선택해 줍니다. 이 타이밍에서 시작 옵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처음부터 계속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우 느리게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이 눈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여기에서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만 떨어지는 것 갖고 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해서 눈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하는 방법은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복제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위치.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일정 구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봅니다. 위에서 높이를 좀 조절해 주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가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높이를 적절하게 좀 불규칙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쪽 지점을 밑에까지 닿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어떤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위치를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만드는 모양이 어떤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보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해서 윗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또 복제한 거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요 위치 등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에 보면 지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지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오셔갖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 그리고 이 오른쪽도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셔갖고요. 이 눈 모양들을 이와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도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배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시간 지연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잡았으면 자, 요거를 이 집단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 이게 복제가 되죠.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다 대시고 요거를 이와 같이 옆쪽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이것들을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높이도 똑같은 높이로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약간씩 변동을 주시면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 해당 개체들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화면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어떤 눈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개체들을 조금씩만 이동을 해주셔도요,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효과에 각각 어떤 지연들을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눈들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지연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늘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늘려주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벽돌 같은 모양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이제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타원 21하고 22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두 개 다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21하고 22하고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이게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연을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이 각각의 개체들이 다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서 이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처럼 막 뭉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동 경로를 잘 활용하시면 이와 같이 눈 내리는 풍경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어떤 거는 위에 떠 있고 어떤 건 너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높이를 이 선에다가 맞춰 주시면은 더 명확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피 뉴 이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움직이는 이런 모핑 효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만들면 너무 이제 복잡하죠.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창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해피 뉴 이어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먼저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 자, 우선 글자 모양부터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적절한 형태의 글자 모양이 되었으면, 자, 우선 글자 크기를 눌러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이 눈 내리는 마을 쪽으로 다시 가셔갖고 컨트롤 V 키를 눌러 보시면은 이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가 잡아졌으면, 자, 요거를 그대로 쓰실 게 아니고요. 또 다시 한번 컨트롤 D 키를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글자들을 하나씩 텍스트 상자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H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A. 자, 이러한 식으로 글자들을 모두 한 글자씩 해서 바깥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축소를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 글자 색을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녹색으로 한번 바꿔주고요. 이거를 컨트롤 D 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피와 뉴 이어라는 글자가 각각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요것들을 적절하게 이와 같이 이 바깥쪽에다가 배치를 해 둡니다. 이제 날아올 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잡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각각 글자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H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항목 중에서 이동 경로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요 지점을 잘 이동하셔갖고 뒤에 있는 이 검은색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배치를 해 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텍스트들도 A를 선택해 주시고 이동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A에다가 정확한 위치로 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동 경로가 모두 설정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좀 창을 원래대로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모두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 올라가 있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최대한 확대를 해 주시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모두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이 H 부분이 약간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자, 마우스로 이 빨간색 조절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도 마찬가지죠. A도 보시면서 이게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와 같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매칭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 누르셔갖고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됐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됐으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글자에 겹쳐지도록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글자가 다 매칭이 되었으면 화면을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글자가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날아오고 그것이 이제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온 글자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바뀔 글자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 글자입니다. 자, 이 검은색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상을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연두색 글자 앞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나타나는 효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나타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밝기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되고 이 색깔이 바뀌면서 뒤에 있는 연두색은 사라지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연두색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효과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끝내기가 있습니다. 자, 끝내기에서 이 밝기 변화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해피 뉴 이어라는 이 주황색 글자가 나타나면서 이 연두색은 사라지는 이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요 모핑 효과로 적용된 이 연두색 글자들 있죠? 자, 요거를 첫 번째 거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 모든 글자는 이전 효과와 함께로 이와 같이 시작 옵션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글자가 나타날 때는 이전 효과 다음에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이전 효과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이 주황색이 뜨면서 뒤에 있는 이 연두색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아있는 글자에 강조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피 뉴 이어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강조 중에서 추가 강조하기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올록볼록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타이밍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반복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창을 또 축소를 하셔갖고 이 개체들이 모두 다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A키를 눌러주시면 모두 선택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으로 가셔갖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뒷부분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효과가 같이 적용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이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이 되게 되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 효과와 함께로 변경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피 뉴 이어 나타나는 부분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지연을 3초간 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위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해피 뉴 이어가 날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해피 뉴 이어 글자 색깔이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이 올록볼록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눈 내리는 효과 같은 것 그리고 이 모핑 효과 같은 이런 유사한 기능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복되거나 어떤 개체들이 많을 때는 한 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앞 페이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시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